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정식 변호사입니다. 1년의 시작이라는 동짓날입니다. 어제 일요일인데도 우리 정치인들 무척 바빴습니다. 휴일 수당도 없는데 말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아들이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정치권도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죠.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특검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하자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연말 전에 특검을 발의해야 예산안이나 법안, 더 나아가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겁니다.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경찰 하루 종일 생중계되는 아래 헛다리 짚은 꼴이 되어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래저래 참 바쁜 하루였던 셈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야당의 특검안 발의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패로 끝났지만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 역시 정치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이 두 문제를 중점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1부에서는 새누리당 중진이죠. 정우택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2부에서는 어제 민주노총 현장으로 쫓아갔던 민주당 서른 의원을 연결합니다. 오늘부터 연말 특집으로 꾸밉니다. 오늘 정치 포커스는 올 한 해 정치면을 장식한 10대 뉴스 중심으로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 올해의 정치를 평가하겠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모처럼 뉴스 브리핑을 일찍 하게 됐네요.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조간 헤드라인 통일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그 문제를 다 다루고 있네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제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계 소도 민노총 본부 18년 만에 첫 공권력 진입. 불법 관용 없다. 법치 바로 세우기 강공. 이런 내용 있고요. 민노총의 첫 진입. 철도 지도부는 도피. 민노총 첫 강제 진입. 노정 파국. 민주노총 첫 경찰 난입에 28일 정권 퇴진 위한 총파업.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철도노조 지도부가 끝내 찾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철도 파업을 주도한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핵심 노조 수뇌부 9명을 체포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 목표였습니다. 이 민노총 설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무실을 수색하는 강수를 두긴 했는데 이 철도 노조 지도부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당초 조합원이 한 650여 명 정도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한 150여 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경찰 내부적으로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좀 일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노총이 지금 반발했죠. 이 총파업을 28일부터 한다면서요? 네. 오늘 전국적으로 확대 간부 파업을 한다 그럽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결의대회를 진행을 하고 오는 28일 철도 노조 3차 상경투쟁을 하는데 그때 한 3만여 명 정도 조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총파업을 추진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시민과 연대를 해서 100만 시민행동의 날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인데 총파업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 경제에 참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걱정이군요. 이 철도 파업 어떻습니까? 역대 지금 최장 기록 오늘이 보름째인데 더 오래 갈 것으로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노조 지도부를 체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의 공백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노조원들도 상당히 동요를 할 것이다. 또 열차 운행률이 급락하면서 여론도 좀 많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현장별로 자발적으로 파업 참가자들이 이 복귀할 거다. 이게 정부의 예상 관측이었습니다. 거의 몇 년 전에 썼던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노조 지도부 체포에 어제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민주노총을 전체적으로 좀 자극한 형국이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 노조 측에서 파업 동력을 더 좀 획득을 한 그런 결과를 빚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예, 벌써 방송들은 이제 노정 전쟁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철도 운행이 오늘 낮부터 이제 추가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네, 그동안 주중 기준 83%대를 이제 유지를 해 왔었는데요. 열차 운행률을 오늘 낮부터 76%로 낮춘다 그럽니다. 특히 화물 열차는 30.1%대까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어제까지 파업에서 현업으로 복귀한 노조원 1,084명, 그 복귀율은 12.4%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필수적인 기관사의 예. 복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지금 1% 미만에 여전히 그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코레일 측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오는 30일부터는 필수 유지 수준으로 운행률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다음 달 6일 이후에는 그 화물 열차 같은 경우에는 필수 유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있다 그럽니다. 네, 어떻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예, 또 노조는 민영화 첫 단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 그렇습니다. 국민들만 아리송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이제 접수를 했는데 그 건수가 96,400여 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늘었다. 이런 의미겠죠. 함께 그 은행의 그 대출 연체율도 11월 말 기준으로 1.10%,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높아졌다 그럽니다.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이제 우리도 그 국내에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빚 갚는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연체율도 더 오를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떻든 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불안한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장 큰 원인이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방에 더 두드러진다고 하면서요. 네, 이것도 좀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그 10월 기준으로 해서 가계대출 잔액이 417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올해 동안에 이제 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2조 원 정도였다는 거죠. 지난해에도 한 2조 6천억 원대 정도였는데 그 반면에 이제 10월 기준으로 비수도권 가계대출 잔액은 258조 원. 그래서 수도권보다는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 증가세는 더 높아서 올 들어 14조 2천억여 원 정도가 더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가계부채 증가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 침체 그 여파도 역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좀 낳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가계부채 천조 시대인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오늘로서 정확히 보름째입니다. 경찰이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전면 체포에 나서면서 하루 종일 민주노총에 있는 정동 일대가 시끄러웠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현장과 경찰청을 방문하고 긴급 최고회의를 여는 등 휴일인데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또 어제 오전엔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 함께 국가기관 대승개입 특검을 오늘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쨌든 우리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갔던 하루였는데요. 여야가 다시 극한 드립을 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 걱정은 늘어갑니다.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무택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뉴스에 즐거운 뉴스가 하나도 없네요. 네. 예,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듣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박 대통령 당선 1년이 지났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점수로 매긴다면 저는 한 70점은 드리고 싶습니다. 70점 같으면 그렇게 후한 점수가 아니네요. 조금, 그러니까 양측에, 그러니까 뭐 아주 잘했다는 거 하고 아주 못했다는 게 한 중간 정도 된 데에서 조금 더 준 점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네. 이 불통이니 공약후퇴니 하는 이런 질문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보다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다 이런 건데요. 우선 경제가 좀 나아져서 중산층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와야 될 텐데 이 행복기금도 실시하고 부동산 정책도 박근혜 정부가 내놨는데 왜 국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아침부터 남의 탓을 하기는 좀 못한데요. 예. 도대체 어떻게 공약을 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한 법안 처리라든지 또는 예산안 처리를 안 해주는 이유를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든지 그게 수반되는 또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소위 뭐 대선의 어떤 불복 심리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제약을 가한 그 결과가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00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야당과 또 여당이 같이 협조를 해서 국민을 위한 민생의 정치가 실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칠도노조 파업 오늘로서 보름째인데 어제 경찰이 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서서 정동 일대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은 공권력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 의원님도 당의 의견과 일단 같으신 거죠? 저는 분명히 이번에 철도노조 파업은 예. 시민의 발을 볼모로한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새누리당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밝혔지만은 어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저는 정당한 법 집행의 입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철도 경영체제 도입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해서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노총도 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정당한 사법조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철도노조는 민영화 이 덧씌우기로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저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제 대화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교수협회에서 교수회의에서 오리 사자성어로 도행역시다. 이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경찰 진압을 두고 서로 양쪽이 다 도행역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번 경찰이 체포작전과 민노총 본부 진입, 이 95년 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야당에서는 공안정국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민심이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지금 그때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문제. 예. 이제는 이 박근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철도의 공공성을 핑계로 해서 모든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철도 노조와 야권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분명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파업을 자꾸 부추긴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얼마 안 가서 저는 국민의 역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부 집단의 그런 한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꿋꿋하게 나가는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처음 공권력 투입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정당한 이제 법 집행에 의해서 올바른 공기업이 방만하고 불실한 공기업이 올바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정부와 여당 코레일은 모두 이번 수스발 KTX 운영 자회사 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민영화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도 말씀을 이미 계셨고 또 총리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저쪽 노조에서는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면서 KTX 자회사를 만약에 민간에 매각한다고 한다면 철도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소 KTX 법인은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이 이미 됐습니다. 예. 또 민영화라는 것은 결국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코레일 지분을 41%로 높였고 나머지 59% 지분은 공적 자금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그건 정관을 바꿔서 또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레일이 지분 4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과 같은 이런 주요 사안의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소 KTX에 대한 경영권도 코레일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민영화라고 어떻게 더 시우기가 되는지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 그 자회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민영화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앞으로 이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앞으로 폐지시키고 이 요금 인상을 하고 결국은 노선별로 민영화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억지의 주장이죠.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그 어떤 민영화라는 어떤 더 씌우기 작전에서 그 같이 더 씌워져 가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정부의 이번 태도에도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직히 말해서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공기업 이거 민영화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민영화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철도 문제로 만약 한정돼서 얘기한다면 철도의 공공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설사 좀 부채가 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공공성 측면을 강조해 나가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무조건 불실하고 방만한 경영.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우리 국민의 세금이 7,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둘 것이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요금 문제라든지 이것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나가겠다는 것이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게 국민의 정부부터 신의 직장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역대 정권에서 전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서 뭔가는 조금 효율화를 가져가야 되겠다. 또 국민의 세금을 줄여가야 되겠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일부 세력들의 어떤 기득권 싸움이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소통 부족을 이유로 하는 건지 어떤지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가 보면 50%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제 48%가 됐어요. 또 그만큼 부정적 평가가 올라서 이 부정적으로 보는 퍼센테이지가 41%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이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또 들어가 있는데 정 의원님께서 이 박근혜 정부 지지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진 데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어떤 정치 행태에 비해서 지지도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은 그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역대 한
10년간의 정권을 봤을 때 지금 집권 1년 차에서 지금 정도의 지지도의 안정적 유지를 갖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요, 1차 연도에 지금 비슷한 시기에 보면은 20% 지지도 빼기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도의 지금 이 안정적인 이런 어떤 그 지지도를 갖고 지금 이런 그 불실 공기업에 대해서 또 아까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국민의 세금이 무조건 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의 메스를 이제는 대야 된다. 지금 이것이 혹시 조금 지도에 조금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만약 박근혜 정부가 개혁에 그 고삐를 늦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개혁적인 그 추세로 나가는 거에서는 영원히 저는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파업 현장을 방문해서 정부도 여당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까 철도 사업법에 민영화 안 한다고 애초에 못을 박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그 헌법에 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 자본주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민영화하자고 그런다면 민영화를 막자고 그런다면 앞으로 근데 그 공기업의 어떤 그 추세라든지 그 공기업의 또 민영화가 또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지금 철도 노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대상으로 했을 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부터 그러면 다른 공기업도 우리도 다 그 민영화하는 거 앞으로 막겠다. 이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법의 추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 철도 노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 국한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전부 공기업의 어떤 민영화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다른 질문 좀 드리죠.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특검 법안을 오늘 제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특검은 원래 여야 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김한길 대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최대 이해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예,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선 그 특별법을 특별 검사 이거 도입을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야권 연대 또 대선 불복 특별법이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선 불복 특별법입니까? 야권 연대 대선 불복 특별법. 그래서 이 야권이 지금 다시 대선 개입 규명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또 신장 개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밑줄까지 긋고 암송까지 하면서 최고라고 칭송했던 게 검찰 공소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하는 거. 이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국정원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받아들였더니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에 뛰쳐나온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검찰 수사를 하든 특별 수사를 하든 결과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든 반대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특검을 맡겼다고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짧게 의견 하나 듣겠습니다. 지방선거 5달이 남았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무택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미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출마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문제는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에 뛰어드신다 이거죠?
그건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아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4분 40초 됐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답게 고속도로나 도심 곳곳에 이동 차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 방면 반포나들모 3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조심히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 언주로는 성수 방면 내곡 터널에서 구룡터널 빠져나가는데 차량들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탄천 1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장지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강 동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노들길도 현충원 쪽 이동하는데 한강 철교부터 흑성역 쪽으로는 차량들 빼곡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도심 안쪽은 양화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이제는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깜빡하면 큰일.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톡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계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신문에서 장성택 처형이 김정은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아, 장성택 처형은 아니고요. 장성택 세력 처형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세령의 처형을 결심한 것이 자신의 지시를 즉각 실행하지 않은 데 격분해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행정부의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에 당 행정부의 이권 사업을 군으로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이들이 장성택 부장에게 보고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자 경로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총살형은 11월 말 이루어졌고 이에 놀란 주변 인물이 해외 지인에게 전화로 처형 소식을 전한 것을 한국 정부가 감청하면서 장성택의 숙청이 불가피함을 파악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이 심장 전체를 인공심장으로 교체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성공했다면서요? 네, 프랑스 파리의 조르주 퐁피주 병원 의료진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75세의 남성에게 심장 전체를 인공심장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수술은 보편화돼 있지만 심장 전체를 인공으로 만들어 통째로 이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식된 심장은 보통 사람의 심장과 크기는 비슷하고요. 무게는 평균 3배인 900g 정도로 외부의 리튬 전지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전 세계 약 10만 명이 장기 기증을 통한 심장 이식을 바라고 있지만 기증되는 심장은 한 해 평균 4,000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심장 환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되겠군요.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광범위한 전화 인터넷 정보 수집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걸 처음 승인한 정부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라는 기밀 문서가 공개됐죠? 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NSA의 광범위한 전화와 인터넷 정보 수집이 처음 승인된 것이 12년 전인 9.11 테러 직후 2001년 10월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12년간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 관련 기밀 문서를 해제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해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NSA 정보 수집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유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미국이 사태기를 위해 특사를 파견한다면서요? 네,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가 격화되고 있는 남수단에 미국이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살바키르 남수단 대통령과 전화 통화 후에 남수단 지도자들이 반군을 통제하에 두고 민간인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도널드 부스 대사를 수단 남수단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에르 마차크 전 부통령 해임에서 비롯된 남수단 종족 갈등은 지난 15일 이후 유혈 사태로 최소 500명이 사망하고 난민 3만 4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어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제 민주당 정말 바빴습니다. 오전엔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무렵 경찰이 민주노총에 들어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에 나서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현장에 쫓아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한 차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지지 특위위원장이죠. 예, 어제 철도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했던 서른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현장에 가셨죠? 상황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는데요. 한마디로 무슨 전쟁터 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예. 경찰이 그 8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69개 중대입니다. 한 예. 5천 명 정도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는데 한 사람도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하면서 이 경향신문 사옥을 두드러 부수고 철판을 깨고 이런 그 행위를 했지만은 아무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하는 것이 이게 불법이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했으면은 강경 진압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청와대 지시와 경찰 측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 엄청난 이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친 사람 없이 상황이 끝난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이렇게 진압을 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었다는데 이 출석 요구를 해서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요. 예. 문제는 이 파업 자체가 파업이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의 시각이고 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게 예. 합법 파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민영화에 대해서 노조가 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접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로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대화를 하자. 그러고 있는데 초기부터 수천 명이 달해서 직계 해제를 하고 무슨 구속영장 발부한다 그러고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화를 풀겠다고 했어야죠. 예, 제가 민주당이 불법 집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는데 대부분이 법조계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원이 우선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네, 영장을 법원 발부했는데 영장 집행하는 걸 두고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법원 영장 집행할 수 있죠.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했지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거든요. 예. 그건 기각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보고 있는 시각도 그게 일반 정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전혀 다르죠.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기각됐기 때문에 저는 사회자도 잘 아시던 변호사시니까요. 아시다시피 이거 그 주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침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든 좋습니다. 네, 그걸 좋습니다. 갖고 예. 지금, 제가 우리 서류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는 거니까. 네네. 예. 이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을 결단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요. 이 불법 파업을 공권력으로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권력은 투입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이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철도공사에 대해서 민영화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도 민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든지 접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얘기했듯이 대화로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예. 그렇게 대화를 하자. 이게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런데 노조가 정부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 하려고 하는 자세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면은 안 풀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대화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예, 제가 그럼 우선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전부 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노조와 야당은 이걸 민영화로 보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네.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법적 장치를 하자. 이걸 정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치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 장치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법적 장치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법적 장치를 하면 안 됩니까? 법적 장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은 굳이 법적 장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바로 이 민영화라고 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법에 민영화할 수 없다고 적는 것은 입법 만능주의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 또 그런 이 법률도 발견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매번 이 민영화 문제를 일일이 다 법에다 기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스니, 전기니, 철도니. 철도공사. 이게 철도공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공사법에다가 민영하지 않는다는 조항 하나만 원포인트 그래서 이 개정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한 부분 바꾸면 됩니다. 이게 민영화는 못한다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주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정부가 안 하겠다면은 그러면 노조나 나머지 시민들은 이건 민영화하려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현재 코레일이 부채가 17조 6천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경쟁체제 도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네. 부채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주인 없는 공기업 형태로는 방만한 경영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이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수순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데요. 예. 그 주장에 허구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수소에서 출발하는 KTX 신설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 주장이 이게 논거로서 그런데 수소에서 KTX를 출발하게 되면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있습니다. 수소에 출발하는 회사를 새로 만들면은 지금 KTX를 타는 분은 강남과 수소 분당에 있는 분들이 주 고객들입니다. 그분들이 서울역까지 안 오고 다 수소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는 완전히 이건 적자를 헤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쟁이 아니고 필요 없이 수소에서 출발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모든 걸 다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놓고서 경쟁하라고 그런다면 경쟁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들께 모든 이득을 다 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철도공사의 경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KTX에서 나오는 흑자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적자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균일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수소에 출발한 회사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모든 이득은 수소 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코너에는 적자만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민간 회사를 만들어서 경쟁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1번부, 2번부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회사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들 지금 철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그 철도가 민영화로 적자에서 벗어났고 일본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 영국은 명백히 실패한 경우입니다. 민영화에서 그것도 보는 시각이 다르군요. 아니 전혀 예. 아닙니다. 그 전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예. 영국의 경우가 아주 실패한 사례로서 요것만 2배로 폭등시키고 지금 현재는 이 다시 민간에서 돌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요. 제가 그건 연구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노조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10분 반영한다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기는 완전 배척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 신칸센의 민영화도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민영화가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요금이 다 오르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라는 거는 기업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이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있는 이유는 요금 문제는 차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게 민영화되게 되면은 지금 65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이 이게 요금을 안 냅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이게 공공복지라는 거는 완전히 그냥 제로로 되어버리고 오로지 개인 기업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 좀 짧게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네. 어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해서 이 특검 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 문제 여야가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논의가 예,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특검으로 가기 위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그 논의를 빨리 진행을 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3당이 결과가 뻔한 내용 바로 이것 아니냐 해서 바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한길 대표가 어제 이해 당사자가 박 대통령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최동욱 총장과 윤석열 체제에서 그런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 최동욱 검사하고 윤석열 팀장이 왜 쫓겨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하고 다른 입장에서 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쫓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고 지금 현재 그 두 분이 그 당시 했던 수사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특검이 왜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 말고요. 예. 그 부분 그때 당시 수사했던 부분 말고 그 뒤에 새로 태어난 부분이 많이 있죠.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지금 뭐 예. 관련 안 돼 있는 부서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새로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 기소되어 있는 부분 말고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사이버 사령부는 군사법원 관할이어서 민간인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는 더욱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헌법 위반인데요. 예. 아니, 그것은 한 부분의 의견이고 특검을 만들어서 거기다 장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의견을 제가 구할까요? 네네. 예, 민주당의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의원 2명뿐인 안철수 의원 신당보다도 지지도가 훨씬 낮은데 네. 서류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선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선거 당시에 우리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8%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예. 이건 지지율과 선거 때 상황은 다르다는 게 한국 정치의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선거를 해보면 또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이 앞으로 5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야당이 연대를 하거나 후보 단일을 하지 못하면 여당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서리원 개인께서는 야당 연대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연대를 해야 되죠. 지금 정의당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는 그 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이 3당이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가 된다면은 아마 싹쓸이 할걸요, 우리가? 아, 예, 그렇습니까? 좀 거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좀 지켜보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공공부분 민영화 지지 특위위원장이죠.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